이라고 일반적인 경매 물건이라고 그러면 이런 염려가 없는데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엔 이걸 걱정해야 돼요.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가격이 내려가 다른 거는 명도? 바로 전세 노출. 용도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다 노출돼 있는 거. 아니지. 매매가랑 별 차이가 없게 낙찰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이 남는 거야? 안 남지. 그러니까요. 이게 남는 거 왜 받는 거지? 왜 받는 거가? 왜 받는 거지? 왜 받는 거지? 이게 몇 년 후에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받는 걸까? 아 그럼 매매로 사면 되지. 그러니까요. 근데 대출이 좀 더 경매가 아니죠, 똑같죠. 똑같아요? 요즘은 똑같죠. 아 요즘 똑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받는 거야? 아니 자기가 살려고 받는 거죠?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고 있었냐면 처음에 얘기는 수업 시간에는 아파트를 하지 마라, 아파트를 보지 말고 다른 거를 보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속 물건을 찾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파트를 보고 있는 거야. 아파트, 오피스텔 막 이런 것들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오늘 아파트 물건을 이제 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이 뭐냐 같이 얘기 한번 해보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억짜리예요. 5억짜리인데 감정이 5억에 나왔는데 얘가 낙찰을 80%한 뭐 4억의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첫 번째가 낙찰가율이 80%여서 4억이면 네. 실제로 얘가 싸게 산 거냐 아니냐. 진짜 매매가를 이제 또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실거래가를. 네, 네. 근데 실거래가보다는 살짝 낮춰서 받기는 하는데 그게 너무 살짝인 거예요. 근데 곱게 빠지는 정도. 그래서 이걸 왜 예를 사는 들면 그 거냐? 살짝이라는 게 얼마예요? 4억이다 쳤으면은 그럼 뭐 한 1,000도 차이 안 나겠죠. 천도 차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뭐 중개료, 후유권 이전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나면은 네. 그러면 돈이 안 남잖아요. 근데 네. 이거 왜 받는 걸까? 왜 받는 걸까? 왜 받는 걸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게 경매는 그 경락 잔금 대출 때문에 대출이 많이 잘 나오니까 받는 걸까? 아니면 자기가 직접 살려고 받는 걸까? 사람들이 그냥 사도 되잖아. 근데 왜 이걸 받는지 모르겠는 거야. 궁금한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낙찰을 위한 경매인가? 낙찰을 위한 경매 지금은 나눠지긴 했는데 왜 받을? 저도 그게 궁금한 거라서 왜 받지? 예를 들어 조금인데. 4억에서 응. 1,000만 원 차이가 안 난다면 3억 9,500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 3억 9,500에 왜 걔를 왜 살까?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이게 그 사용 승인일이 보통 이렇게 5년 미만의 아파트는 또 어느 정도 판매가 잘 된다고 하니까 사용 승인일이 적게 사람이 미래 가치를 보고 네. 사는 건가? 미래 가치는 매매로 사도 돼요. 그니까요. 근데 왜 경매로? 근데 왜 저도 그게 궁금한 거죠. 수원 보니까 가격이 정말 너무 갭이 작아요. 왜 이 가격인데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왜 예를 들어서 작아? 그 지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지금 같이 찾아보. 지금 아파트는 얼마인데? 제가 그래가지고 지역은 어디요? 수원이라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긴 다른 데는 그래도 102% 중에 100%. 네, 저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왜 받을까 자꾸. 102%, 얘가 지금 건물 면적이 74짜리고 4억 6,600에 나왔는데 4억 7,400에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은 얘는 지금 시세가 일단은 사용 승인일이 2011년. 그래도 좀 오래된 건데 저거는. 실거래가가 5억이네요. 현재 5억이고 얘가 낙찰받은 게 4억 7,400이네요. 네. 그러면은 근데 4억 좀 전에 이렇게 5억이지만 그래도 5억에 팔릴지 8,500에 팔릴지 그건 모르니까 저는 제일 낮은 걸로 잡고 하긴 하거든요. 그죠. 이게 4억 8,500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네네. 1,000만 원. 그리고 5억이라고 쳤을 때 얘가 2천만 원 차이 나. 가장 최고점에 있었을 때가 6억. 이게 1,000 정도 되네. 네. 그런데 떨어져가지고 5억이야. 그러면 얘 4억 8,500짜리를 빼면 뭐 전세 끼고 팔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1,000 얘가 5억에서 300 빼준 거고 5억에서 600 빼준 거네. 얘는 5억으로 받나 보다. 매매 가격을 5억 아니면 4억 9,500으로 내고 해서 4억 9,500 안 되더라도 4억 9,000을 아 근데 자기는 그 가격이 아니면 안 파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 가격에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판 거고 얘는 지금 감정가가 감정이 2023년도 9월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 9월이면 요때쯤이라고 8월 요때쯤에 감정했겠네, 그죠? 네. 그래도 그러니까 4억 그때 한 4억 네. 5천하고 4억 7천을 받을 거예요, 얘가. 네. 그러니까 요 사이 금액인 4억 6,600으로 감정을 했다는 거지. 네. 근데 그 이후에 오른 거죠. 한 2천 정도가 그래서- 오른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얘가 낙찰을 받았다라는 얘기고. 저도 하나 있어요. 네, 서울시 도봉구 2023 타경 105 이거를
저는 아파트를 안 보다가 우리 또 지인이 사는 동네라 너 이거 한번 넣어봐라 하려고. 96.8억? 저는 이게 차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너 한번 경매 이거 해볼래? 라고 추천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랬더니 너무 100% 가깝다. 96%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매매가리. 근데 매매가가 9억 6천이에요. 진짜 800만 원대 뛰기로. 떼기도 아니 사실 이거 세금 때문에. 떼고 그거 떼고 이러면 없잖아. 근데 차비까지는 조금 네, 차에 손을 써. 그니까요. 응. 나도 궁금한 거예요. 왜? 나는 그래서 이게 야 이거 괜찮지? 괜찮겠다라고 괜찮다. 소개를 했던 물건이에요. 네, 뭘? 1억에 더 높게 그죠? 이렇게 아파트가 왜 사람들이 거의 90% 후반, 100%에 가깝게 왜 낙찰을 받을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아파트는 거의 남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남는다고 하더라도 네. 거의 한 20번 입찰을 해서 진짜 한 번 운 좋게? 남을까 말까 해요. 운 좋게 남을까 말까 해요. 그 이유가 너무 간단하거든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방금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거 한 2천만 원 차이가 나는 그거하고는 약간 개념은 그 개념은 뭐냐면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파트 가격이 한참 막 올라가는 시기에 네.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감정과 시기가 감정가 시기가 시기에 쌀 때. 대해서 예 얘기해요. 말해요. 그러니까 감정가 시기가 요거 예를 들어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부동산 사무소에 나와 있는 게 7억 2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사무실 매물이 7억 2천에 나와 있어. 층이 6억 5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 6억에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되냐면 감정을 한 시기가 보통 경매로 나온 내가 이 물건을 딱 본 시기보다 짧게는 6개월 10달 길게는 1년 전이야. 그러다 보니까 감정 때는 그 금액이었는데 그 사이에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얘는 신권에 들어가야 돼. 한 번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물건이 얼마였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쳤을 네. 때 5억이 지금 현재 뭐 매매되고 있는 금액이라고 감정이 그 전에 된 거지. 4억 5천에. 예전에는 4억 5천이었으니까 10달 전에는. 근데 지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권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사유가 옛날에 감정했을 때보다 지금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5% 이상을 낙찰을 받는 게 하나가 있고 그게 이제 이유가 하나가 있고 첫 번째가 감정 시기 낮았어. 근데 10달 정도 후에 입찰 이 당일에는 얘가 감정 시기에는 4억 5천이었는데 그래서 4억 6천에 감정을 했는데 10달 후에 입찰할 때는 얘가 5억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4억 7천에 낙찰을 받아. 근데 사람들이 4억 6천이 감정가니까 한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가격은 5억이거든?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다르냐? 신권에서 하다. 네. 요게 상승하고 있을 때 예전에 우리 예전에 2021 2020년부터 2년 말까지 그때는 무조건 신권으로 잡았어야 돼요. 신권 잡으면 이렇게. 네, 무조건 신권 잡아야 돼요. 왜냐면 감정한 다음에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찰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 차이가 갭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시기에는 무조건 신권을 봐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가 중요한데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네. 5억짜리 아파트인데 감정도 5억이고 네. 현재 시세도 네. 5억이에요. 네. 근데 얘가 4억 9천 500. 500에 낙찰을 받아가. 네. 그러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이거 이거 저거 빼고 세금 나면 빼고 네. 뭐 복비, 이걸 복비 빼고 뭐 이자 이자 빼도 거의 마이너스 똑같은데 나가고, 네. 이걸 왜 하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아파트에 가장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아파트가 가장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지. 뭘까? 가장 안 우리는 일반적인 물건이라고 일반적인 경매 물건이라고 그러면 이런 염려가 없는데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엔 이걸 걱정해야 돼.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가격이 내려가 다른 거는 명도? 바로 전세 노출. 용도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다 노출돼 있는 거 아니 뭐냐면 실수요자예요. 실수요자. 실수요자. 내가 아파트를 사서 그 들어가서 살 사람. 경매 아. 들어가는 사람이 실수요자예요. 네, 경매 입찰 사람이 실수요자야.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세금도 비용이고 복비도 비용이고 이자도 비용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네. 되면 그런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매매로 사던 경매로 사던 어쨌든 간에 이 비용들은 다 들어가죠. 어차피 들어갈 돈들이거든요.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5억짜리를 4억 9천 5백이 아니고 4억 9천
800에 낙찰을 받아도 200만 원 싸게 삽니다. 아, 우리는 4억 9,500만 원에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4억 9,500만 원에다가 플러스해서 세금 집어넣고 이자 집어넣고 뭐 기타 비용 집어넣고 해서 내가 들어간 돈이 5억 1,000만 원이네. 그런데 내가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이 5억 원이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1,000만 원이 손해인데 왜 이거를 입찰을 들어가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투자자. 투자자. 근데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만큼이나 있는 사람들 실수요자가 있어요. 실수요자. 내가 지금 59제곱미터짜리를 살고 있는데 방금 전에 봤던 게 75제곱미터야. 네, 그 동네야. 바로 옆에 같은 동네에 있어. 그러면은 옮길까라고 해서 부동산 사무소 계속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가 했는데 마침 경매로 나와 있네. 근데 내가 매매로 살려고 그러면 방금 전에 5층이니까 그 층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야. 네네. 근데 5층이 매매가 됐던 게 아까 5억에 매매가 됐었어. 바로 옆집이. 네. 그러면 내가 5억보다만 싸게 사면 무조건 네. 이익인 무조건 이익인 거죠. 거네.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옆집이 5억에 팔렸기 때문에 내가 4억 9,500에 내가 낙찰을 받아도 500만 원을 무조건 아낀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라든가 세금이라는 거는 매매로 사던 경매로 사던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 때문에 아파트하고 빌라, 특히 아파트가 경매가 돈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 5억 2천에 들어갔고 얘가 지금 매매 시세가 3천이라고 쳤을 때 5억 2천에 들어갔고 두 번째 사람은 5억 1천만 원이었죠. 근데 이거는 4억 8천만 원이면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네네네. 투자자 입장에서 4억 8천만 원 5억을 넘기면 메리트가 없지만 네, 5억 3천만 원에 팔리는 거를 5억 2천에 낙찰을 받아도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사기는 거야. 왜냐? 여기에서 투자자는 플러스 세금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게 되면 5억 3천을 훌쩍 넘어가겠지만 이 사람은 어차피 낼 거니까. 그래서 아파트는 돈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파트를 좀 배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유가 커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실수요자일 때는 괜찮은 거네요. 그렇죠. 실수요자일 때는 괜찮은 거예요. 실수요자일 때는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무조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조금 더 괜찮은 아파트가 그렇지. 싸게 나오면 들어가 볼만한 거. 그렇죠.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만 500이라도 싸면 싸게 산 거니까. 매물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싸면.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수익을 남기기가 어렵다. 실수요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쉽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주변에 있는 누구한테 잠깐 물어보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해서 입찰 금액만 적는 방법만 배우더라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던 내용들을 함축해가지고 그냥 하지 마세요. 그저는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지방 아파트는 보니까 입찰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적긴 하더라고요. 2명, 3명 막 이러더라고요. 수도권이나 경기 이쪽은 몇십 명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지분 물건의 아파트도 일반 물건처럼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야. 10억일 때 일반적으로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9억, 뭐 9천 이 정도의 낙찰이 되는데 그럼 99%잖아요. 근데 얘가 지분으로 나와. 지분으로 나가고 10분의 1이 나와서 1억이 나와. 10분의 1이. 그럼 이 1억에 9,900만 원 지분 물건이. 네, 지분인데도. 그런데 얘가 서울에서 조금 벗어나잖아요. 1시간 정도 벗어나서 가잖아요. 네. 가면은 아파트가 10억짜리일 때 9억 한 5, 6천 정도에 들어와요. 그리고 지분 물건은 1억짜리라고 했을 때 한 8,500, 9천만 원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거든요. 서울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중소도시로 가게 되면 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 1억이라 그러면 거의 한 7천대 중후반 정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찰하는 사람이 확 떨어져버려요. 확 줄어. 그런데 대신 무슨 문제가 있냐?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일단은 아파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심이 되니까. 네, 쉽게.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가격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네. 제일 저기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사줄 것 같잖아.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 네. 근데 지방에 있는 아파트. 안 팔릴 수 있어서. 안 사줄 것 같거든. 그리고 네. 실제로도 얘가 네. 매매를 할 때 그렇게 빨리빨리 손바뀜이 그렇죠.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3억에 낙찰을 받아서 3억짜리를 2억 5천에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그래서 2억 8천에 내놨어. 네. 그러면 3천만 원을 그냥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3천만 원 수익을 보긴 하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중소도시에서 만약에 아파트로 입찰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상급지. 네, 그 동네에서 상급지. 그 동네에서 상급지는 진짜 빨리 되더라고요. 네.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 네.
저기 하급지보다는 네. 서울의 하급지도 금액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아파트 투자를 할 거면 중소도시에 네. 제일 그 동네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아파트, 그 동네 대장 아파트. 네. 그 동네 대장이라고 그래봐야 서울의 구보다도 작아요. 네. 그러니까 금액도 낮고. 네, 금액이 낮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장 아파트를 찾아서 하면 매각도 좀 빨리 될 것이고 손해도 안 볼 텐데 대신 금액 차이가 또 많이 안 나죠. 실수제들하고 또 싸워야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충청 약간 파주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충청도가 낫다고 하셨어요. 충청도의 매물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은 지 얼마 안 된 애들을 보니까 네. 되게 빨리 빨리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네. 매매도 계속 이루어지고 네. 2024년도에 되게 매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게다가 사람들 낙찰도 금방 받아가는 것 같고 대구랑 비슷.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는 하급지보다 중소도시에 있는 상급지잖아요. 네네네. 완전 그 도시에 중소도시의 상급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또 낙찰가율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상급지는 개인 상급지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억짜리라 그러면 또 4억 9,500에 또 낙찰받은 사람이 있고 할 거라고. 네. 왜냐면 실수요자가 또 거기 끼어들어. 실수요가 또 그래서 층 아파트는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네. 그러니까 한 20번 정도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한 번 정도 낙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쉬우니까 이제 그걸로 접근을 해보고 이번에 그 낙찰 받으신 것 같은 물건을 잘 안 받고